문과 윤의 3차 충돌로 잡았습니다. 일단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대로 회동 문제도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고요. 그 원인이 되는 한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인데 어제 속보로 나와서 저희도 잠깐 소개를 이 자리에서 해드렸는데 이상하게 이 협의 부분에서 진실공방이 어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거기에 대해 나온 얘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 이전에 청와대 측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창용 아태 담당 국장, IMF 아태 담당 국장과 김소영 교수 어때요?라고 물었는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사전에 딱 앞뒤에 정확한 거는 서로 양측의 전언이 조금 다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창용을 묻길래 좋은 분이죠라고만 했다라는 거고 청와대 측에서는 이창용 국장이나 김소영 교수 어때요라고 했는데 이창용을 대답한 것처럼 청와대 측에서는 풀을 했기 때문에 약간 입장은 다른데 어쨌든 의견을 물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발표 뒤에 청와대는 곧바로 당선인 측과 협의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게 협의다라고 규정한 셈이고요.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10분 전에 발표 10분 전에 전화 와서 발표한다길래 마음대로 하라 했다. 허허가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진실게임 공방에 들어가는데요. 청와대는 자꾸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당선인 측이 거짓말하면 다 공개하겠다. 그러자 장제원 실장이 공개하라고 해라. 이게 깔 테면 까봐 이런 건데 그러자 이제 장제원 실장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추천과 협의를 하려면 정식으로 당선인에게 누구 추천 요청을 하고 상호 협의나 추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었다. 앞서 어때요? 해서 좋아요. 좋은 사람이죠. 이게 무슨 협의냐라는 게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측의 얘기입니다. 일단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속 터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서로 지금 공방 주고받는 가운데 자 그럼 정말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다 그냥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데 사실 이 당선인 측에서 법과 시스템 얘기를 당선인도 많이 하셨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협조를 요청하고 또 협의를 구하고 이러는 차원이지 이거를 우리에게 다 임명권을 주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두 사람 얘기를 했고 원하는 한 사람으로 했다는 것이고 또 당선인 측에서 이창용 이제 IMF 아태 국장이죠. 국장에게도 의향을 물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공방이 자꾸 이제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아닌 말로 굉장히 그 잘된 인사라고 양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이창용 국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교수 출신의 실물 경제와 이론 또 국제적 감각 다 겸비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MB 정부 인수위에서도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견은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잘 됐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아니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된 인사에 대해서 왜 계속 태클을 거는지 만약에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반대되는 인물을 내정을 했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했다는 청와대 말에 무게감을 싣고 싶어요. 저도 저 꼴이 볼썽사납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이전 문제, 그다음에 이 인사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회동에 관한 문제 이거 가지고 계속 양쪽 신구 권력이 갈등을 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윤 당선인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 싸움을 걸어가지고 크게 확대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 측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청와대랑 싸우고 각을 세우고 이 싸움을 확대시키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진실게임에서 전화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10분 전이니 아니니 또 협의가 안 되면 만날 필요가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권 충돌도 첫째 인물에 대한 충돌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용 지명자는 이 당선인 측에서도 후보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절차에 관한 걸 지금 이제 장제원 실장하고 이철희 수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절차도 뭐 장 실장 말대로 좀 10분 전이 아니라 인사검증 들어가기 전부터 협의를 했으면 좋았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당선인이 그 기자들 천막에 가서 한 이야기가 정확한 입장이라 봐요. 우리가 집을 사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 등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분이 집을 고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임기 말에 다음 새 정부랑 일할 사람들을 지금 임기 말에 문 대통령이 무리하게 인사권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으니까 입장만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다 하고 그 대신 문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 대통령이 알박기를 하면 알박기 하는 거 국민들 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진실 일단 게임하고 권한은 있으니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원칙을 밝혀야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당성리는 아무 조건 없이 문 대통령 만나면 됩니다. 만나서 청와대 이전 문제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수권은 여기 인사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끝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인수위나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들이 판단하는 당선인이 문제입니다. 김민식 교수님 말만 들으면 되는데 썰전 라이브를 잘 안 보는 것 문제까지 같아요. 보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정반대로만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교수님 인수위에 못 들어간 게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제가 볼 때 말도 그렇게 하여튼 하니까. 그게 정확한 분석일 수도 있고. 예. 아니 이제 요즘에 그 서울시나 다니다 보면 거리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당선인 인사 현수막인데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수위가 첫 시험대예요. 정치에 입문해서 1년도 안 돼서 지금 대통령까지 이 당선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수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정치력의 첫 시험대인데 예. 하나 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검사 시절 때 했던 것처럼 대결과 뭐 시시비비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타협과 협상과 소통의 소산인데 이거를 지금 인수위 당선인 시절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북 정상도 만나는데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못 만날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한 번만 만나고 말 건가요?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만나서 원활하게 정권을 이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의 첫 발을 들인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임기 말 인사권에 대해서 이 집을 사가지고 예. 들어가는 사람이죠. 예. 본인이 매도인이 팔긴 팔았지만 등기가 남아 있는데 뭐 집 고치는 건 아닌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알박기를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잠깐 뭐 봅니다. 제가 예. 준비했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등기 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집 얘기로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뭐 권한은 있지만 아까 이게 진실 게임도 협의 이 진실 게임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내 권한인데 그냥 그 정도 의견 들었으면 이게 협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정부가 바뀌는데 이건 알바뀌기 때문에 협의라고 하면 더 그냥 내 의견 들어서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철희 수석하고 장제원 실장 사이에 뭐 서로 간의 공방전 자체가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입장이 밝혔으니까 저는 굉장히 타당한 논리라고 봅니다. 새 정부랑 일할 사람을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린 거니까 예. 그 대신 요청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문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뭐 감사위원 자리나 선관위원 자리를 문 대통령이 하면 하는 것이고 그걸 말릴 방법도 없습니까? 그렇죠.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근데 거기에는 정치적 책임은 문 대통령이 오롯이 당연하죠. 지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 측에서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고 대통령에게 그 당선인이 정확한 자신의 입장을 천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용산으로 가겠다고 자기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용산으로 가는데 ABB 500매덕을 대통령이 안 주겠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많은 거예요.
이걸 뭐 권한이 청와대가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지 뭐 돈을 주니 안 주니 싸울 필요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하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예를 제가 들고 싶어요. 윤 당선인에게.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들어왔는데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 110명 중에 102석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가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임기 1년짜리 보궐시장인데 의회에 가서 협조 부탁드리고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민주당 의석이 110석 중에 102석이라고 발목 잡으면 시민들이 다 보면 알아요. 저는 윤 당선이 이렇게 뚜벅뚜벅 사실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주변들은 말 좀 못하게 좀 신중하게 좀 하라고 예. 하고 저를 그렇게 걸어가면 모든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힘싸움을 하는 게 사실은 감사위원 자리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 협의 없었다고 사실 발끈, 격양돼 있는데 뒤에 감사위원 때문이다. 오히려 이제 감사위원 자리가 그래서 부각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위원 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인데 현재 저희가 그림에 나오듯이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으로 제가 표시하는 분들이 예. 임기가 뭐 이제 막 시작된 분도 있고 2년 정도 된 분도 있는데 감사위원회 임기는 4년인데 지금 최재 감사원장 비롯해서 약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만 더 이 정부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면 감사원이 이제 모든 거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한 명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임명권을 주되 한 명은 우리가 하겠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제가 어제도 그 인수위의 고위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한 명 절대 안 된다. 이거 알밖에 안 된다. 과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사권이라고 봐야 됩니까? 인사권 2명 지금 남아 있는 공석 2명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 대통령에게 있죠. 예. 인사권이라고 봐야 됩니까? 알박기라고 봐야 됩니까? 인사권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그 법대로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법대로 따지면 전에 황교안 5년마다 지금 5년 주기로 공수가 교대되면서 똑같은 예. 얘기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낙하산이다, 알박기다. 법적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 국정공배가 없어야 된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쳇바퀴 돌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우선 법 개정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거 임기 장은 3년, 뭐 이사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5년마다 이 대통령 임기하고 안 맞는 데서 소리들이 비극이잖아요. 여권제로 바꿔서 다 대통령 임기에 나게 그래서 법을 바꿔서 그래, 조금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부터 정권 초기에 적용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정권 초기에 조금 이제 뭐 그 얘기가 좀 나오다가 법 바꿔야 된다 나오다가 또 없어지고 또 정권 말기가 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국민들 보기에도 정말 피곤하잖아요. 5년 전에 한 얘기 이름만 바꾸면 지금 얘기랑 똑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기대하는 윤석열식 확법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매도인 매수인 얘기하시면서 매도인이 살다가도 보일러 고장나면 추우면 고치면 살아야죠. 어떡합니까? 나갈 때까지는. 근데 그런 얘기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이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시쳇말로 안달이 난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임 정부가 기존에 임명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했나요? 윤석열 검찰 때 한 거란 말이죠.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 지금 당선인 캠프에 있다가 인수위에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중에 쫓아내는 거는 불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알박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법적으로 일단은 뭐 형식적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침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건 예. 모든 거 다 법을 바꿔야 된다. 협조하고 소통하면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어요. 간단하다니까요. 지금 그 4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뭐 지금 그 임기 말에 2명을 더 자기 권한으로 행사하겠다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권한이니까. 그건 하라. 근데 그 국민들이 판단하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한 건 윤석열 당선이지 임기 말에 내가 무리해서 감사위원 2명을 친 문재인 정권에 가까운 사람으로 내가 심고 가겠다라고 하면 하라는 이거죠. 왜 그거 막을 길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그렇죠. 있으니. 그걸 가지고 2명 중에 1명 하자 뭐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제가 말씀드린 예. 원칙대로 요구하고
요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를 안 해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 안 한 것이니 그건 국민들의 판단에 몫에 맡기면 된다고 제가 봐요. 볼 때는 좋은 쓴소리인데 김민식 교수님이 이제 캠프에도 계셨지만 인수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왜 자꾸 그러세요?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이러면은 과반이 뭐 친문재인 쪽 사람들이 이제 친민주당 정부 사람이 좀 뭐 과반이 넘어서 이제 이 정부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사실 그게 우려하는 바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서 늘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정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대표적인 이제 4대강 그렇죠. 감사가 계속 그렇죠. 바뀌었죠. 이제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월성원전 감사하면서는 사실은 뭐 과반이 넘는 감사위원이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갈 거라고 아니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곤욕스러운 최재형 시간이 원장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위원 중에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편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검찰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분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방 크게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통령 인사권을 내놔라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빨리 만나서 협력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취임하고 나서도 민주당 172석을 어떻게 상대하실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쭉 보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문정부 입장에서 또 상대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기 너무 때문에 걱정하지 너무 마셔라. 집착할 이런 필요가 없어요. 말씀 인생 드리고 몰라요.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조건 없이 빨리 만나자. 그리고 당선인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변인 측에서 윤 당선인 측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박수현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말부터 듣겠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수현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마치 당선인의 판단에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했고 지금 코로나의 경제 위기인데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덕담 나누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동은 멀어지겠네요. 회동이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전 신구 권력이 이렇게 만나지 않은 게 이렇게까지 길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오늘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만나서 덕담하는 자리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본인이 판단하시라. 이야기는 좀 불편한 이야기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진정성은 빨리 만납시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또 김은혜 대변인 할 때도 또 같이 각세워서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오고 갔으면 문 대통령이 조금 말을 심하겠다고 다 알아요. 그럼 거기에 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오히려 이기는 것은 곧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선인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정무 감각 있게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두 분이 빨리 만나서 당선인은 당선인 측대로 5년의 국정 방향에 대한 자신의 원칙적 입장을 좀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고 인수인계 요청하고 그리고 또 남은 임기 과도기 동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공유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새로 들어올 대통령에 대해서 이 2달 동안의 과도기 동안 외교안보적인 기밀에 관한 이야기도 또 이야기를 공유할 게 있으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상과의 대화 그럼요. 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빨리 그런 이야기를 서로 공유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만나서 당선인이 당당하게 입장과 원칙을 밝히고 협조 요구하고 그다음에 물러서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비서관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리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윤핵관이란 분들, 측근들은 굉장히 날선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공중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 번도 주의를 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 뭐 거취를 정해야 된다랄지 임기 보장해야 된다는 게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의 주장 아니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서로의 감정을 고를 깊게 하는 그런 언사들, 그다음에 굉장히 이 비판하는 쪽에 이런 이야기들을 당선인이 대통령 대신해서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일단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풀릴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간곡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선인도 화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하고 김은혜 또 당선인 대변인이 반론하고 이런 모습은 점점 더 회동을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런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있습니까? 네. 왜 못 만날까요? BGM으로.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왜 못 썼는지 좀 만나는지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알겠습니다. 이게 뭐 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서로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거친 말이 오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도 않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청와대 측에서 이 당선인과의 각을 세워서 싸우는 것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선인 쪽에서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진흙탕 싸움의 날선 공방과 이 싸움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당선인 측에서 불리한 거예요. 청와대나 민주당은 그걸 바랄 수가 있죠. 자꾸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원칙과 입장을 밝히고 모든 걸 문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놓으면 그리고 열심히 인수위 준비하고 민생 챙기고 경제 발전에서 관련해서 현장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취임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당선인이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입장인데 또 한편 이쪽에서는 그럽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두시죠라는 얘기도 있지만 죽이 되면 이건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너무 건드리는 그런 발언들은 측근들이건 당선인이건 다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일단 이번 주말까지 빨리 만나서 이 매듭들을 풀어가야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잖아요. 예. 언제 하나가 될까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년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두 거대 권력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나? 속된 말로 하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